우선 삼성은 아닙니다. 당시 1위가 빌 게이츠, 2위가 워렌 버핏일 때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세계 부자 랭킹 10위 안에 들었는데요. 자식과 손자, 손녀들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다는 이곳 패밀리의 창업주는 세계 9위의 부자까지 했어요. 개천용의 끝판왕 정주영 회장 현대패밀리입니다. 그의 어렸을 때 꿈은 뭐였을까요? 선생님 그리고 변호사였대요. 너무 가난했던 농부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요. 그래서 가출하고 서울로 갔는데 여러 번 잡혀오기 일수. 아버지가 소판 돈을 훔쳐서 가출했는데 또 잡혀오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는데 서울에서 뭘 할 수 있겠냐, 그냥 농사나 짓자라고 하셨는데 이를 뿌리치고 간 거죠. 손톱이 빠지도록 돌밭을 읽어서 한 뼘 한 뼘 농토를 만들었던, 평생을 가난한 농부로 살았던 아버지의 인생. 정주영 회장은 지금 같은 시대에 배움이 짧아서 안 된다, 가난해서 불가능하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기적은 없다, 다만 성실하고 지혜로운 노동이 있을 뿐이다.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에는 늙음이 없다라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젊었을 때 음주가무를 즐겼다며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서울 건설 현장에서 돌 나르고 옆 공장에서 일하고 쌀가게에서 배달하고, 아참 그가 돌을 날랐던 곳이 지금의 고려대 건물 신축 현장이었대요. 그의 자서전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만큼 요 정도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더 하려고 해도 더할 게 없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는 또한 담배도 안 피우고 커피도 안 마셨다는데요. 그 이유가 담배 그거 배도 안 부른데 연기만 먹고 피워서 뭐하냐. 커피 그거 배도 안 부른데 홀짝홀짝 마셔서 뭐하냐. 뭐 이런 거였대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모자란 돈을 빌려서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했는데 20일 만에 불이 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면 후회 막심하며 물어줘야 할 값에 절망했을 텐데 이런 좌절의 시점에 처음에 돈을 빌려줬던 사람을 찾아가 또 다시 돈을 빌려달라 했대요. 이상한 건 돈 빌려준 사람이 나는 돈을 빌려줄 때 사람만 본다, 담보를 잡은 적도 없다. 하지만 한 번도 돈을 떼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너한테 빌려줬던 돈을 못 받는 것은 내 인생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으니 그게 싫어서 다시 빌려준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재개했죠. 그게 바로 현대자동차 공업사입니다. 이제 현대란 이름의 시작입니다. 남들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합니다. 이듬해 현대건설의 차려 한강대교 복구 공사를 맡아 성공시키고, 건설 현장에 중장비 필요하니 아예 중기 공장을 세우고, 시멘트가 모자라니 시멘트 공장 세우고, 경부 고속도로 첫 구간 공사 성공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까지. 이뿐만 아니라 허허벌판에 조선소를 세워 지금의 울산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정말 유명한데요. 돈을 빌리려 해도 일본에서 거절당하고 미국에서 거절당하고 안 되겠구나 싶어 못하겠다고 대통령에게 얘기하니 그럼 유럽에 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소리를 듣고 돈을 빌리러 영국에 갑니다. 영국에서는 어떻게 돈을 빌렸을까요? 당시 500원짜리 지폐 뒷면에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가 1500년대부터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너희보다 빠르다 해서 추천서를 받고 은행에 갔어요. 근데 조선소를 만들었다 해도 누가 배를 사겠냐, 살 사람 있으면 해주겠다 했는데 정말 나타난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말했어요.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누가 울산 지도랑 배 설계도만 가지고 배를 사겠어요. 조선소도 없고 배도 없고 만들어본 경험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2년 3개월 뒤 현대중공업의 조선소가 완공됩니다. 원래 부자였던 삼성이 어떤 관리 치밀한 계획 이런 걸로 유명한 반면 현대는 도전정신과 뚝심이죠. 뭘 자꾸 도전해요. 88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일본 사람도 하고 서양 사람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 해봤어 라는 기업가 정신. 거의 종교와 같은 정신력이죠. 암튼 88 서울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은 둘 다 개최국을 놓고 일본이랑 경쟁을 했어요. 다들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시죠? 오늘의 문장. 뭘 더 하려고 해도 더할 게 없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전 세계의 현대 직원들을 모두 모아 IOC 위원들 성향 파악부터 직접 독일로 날아가 일본이 사진으로 홍보전을 만들 때 서울이 전쟁을 딛고 일어난 영상을 비디오로 홍보하면서 유치에 성공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뀌고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2002년 월드컵은 어땠게요? 당시 피파 회장이 휴가도 일본으로 간다면 노골적으로 일본을 지지할 때도 정주영 회장의 아들 정몽준 당시 피파 부회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 현대 직원들이 발로 뛰어 공동개최가 결정됐죠. 일본은 당연히 단독개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 일본이 엄청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명칭도 2002년 피파 월드컵 재팬 코리아가 아닌 2002년 피파 월드컵 코리아 재팬으로 진행이 되었죠. 물론 우리가 4강에 들고 3위, 4위전을 대한민국에서 하며 결승전은 내주었지만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죠. 2001년 정주영 회장은 향년 85세를 일기로 타계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뚝심을 이어받은 현대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철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정주영 회장이 못다 이룬 꿈 제철 사업을 일으켰고 현대패밀리의 대표 선수가 되어 세계 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현대백화점, 현대해상, KCC, 한라 등 다른 현대 패밀리의 기업들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오래 쉬었던 적은 딱 한 번 있었답니다. 10일이긴 하지만 바로 32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떠난 다섯째 동생 정신영 씨가 세상을 떠난 날. 평생 밤낮 없이 일했던 그였지만 충격으로 출근도 못하고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그렇게 오래 쉰 적이 없고요.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아한다는 것도 기대가 크다는 것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도 동생에게 단 한 번도 말하거나 직접 표현한 적이 없어서 평생 후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마음가짐 명언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 하며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 이봐 해봤어?